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비판이 뭐 굉장히 읽는 그대로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정도로 뜨겁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코어라고 했을 때 코어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이탈 가능성이 제로다 거의. 근데 정체성 이야기를 하면 기본적으로 정치에서의 정체성은 비전의 공유로부터 생겨납니다. 처음에는. 근데 우리가 이걸 비전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알고 보면 이게 사실은 이데올로기거든요. 이 일종의 이데올로기 공유로부터 생겨나고 그리고 그 이데올로기를 공유한 사람들이 어떤 지나온 역사가 생기는 거죠. 그럼 과거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촘촘히 쌓여지면 쌓여질수록 그 결속력이 훨씬 더 강해지거든요. 문제는 뭐냐라고 하면 이 집단이 계속 비전이 갱신될 수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그런데 그 비전이 갱신이 되지 못하면 어디로 가게 되느냐? 결국은 이 사람들이 이미 비전은 공유된 게 있는데 그 비전은 시대가 지나가면 낡은 게 되잖아요. 그렇죠. 어떤 거든 그런 것들이 낡은 게 되면 비전이 갱신돼야 되는데 그 갱신을 못하면 이 집단은 언제나 뭘 돌아보게 되느냐? 과거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정청래 대표처럼 내가 옛날에 뭐였다. 난 옛날에 의사모였고 내가 옛날에 뭐 이재명 대통령 무슨 인연을 가지고 있어서 몇십 년 동안 이야기하고 내가 속 깊은 이야기했고 할 이야기는 뭐냐? 미래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과거에 대한 이야기밖에 없게 돼요. 미래에 대한 비전 공유가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건 정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에 대한 공부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이거는 미래에 대한 공부가 안 돼 있는 겁니다. 만세! 이거는 미래에 대한 공부가 안 돼 있다고 말씀드리는 건 뭐냐? 검찰 개혁 말고 우리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정청래 대표가 뭐라고 하면 자기의 모델이 김대중 대통령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김대중 대통령은요. 야당 시절부터 자기가 그리는 정치, 경제, 문화의 모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던지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생각해 보면 김대중 대통령이 던졌던 디지털 개혁 그리고 문화 개혁 지금 우리 다 그걸로 먹고 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식시장에서 돈 버신 분들, IT로 돈 버신 분들 진짜 감사해야 되는 사람 누구냐? 김대중 대통령이에요. 그 FTA한 노무현 대통령이 관심을 줘야 돼요. FTA는 마찬가지고요. 지금 현재 그런 비전이 계셨던 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먹고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던질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거 말고 던질 수 있는 게 뭐냐는 거죠. 지금 이재명 대통령만 봐도 야당 시절부터 자기가 말하는 비전이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경제적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기본 시리즈라고 부르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향이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그 비전이 없으면 야 우리가 미래에 이러이러한 비전을 만들어 갈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나 과거로 돌아갑니다. 근데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거로 말할 수 있는 게 딱 지금 정청래 대표 앞에 남아있는 게 뭐냐? 검찰개혁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걸 사골국물 우리듯이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 지금 만들어지는 거죠. 진짜 박수칩니다. 개인의 이제 정치적 아이덴티티, 폴리티컬 아이덴티티는 금방 말씀하신 비전 플러스 행위의 문제예요. 정청래 대표는 비전은 전혀 보이지 않고 행태는 있어. 행태의 급진성이 존재해. 편가르기도 잘하고 싸우기도 잘하고 앞으로 치고 나간다면 선봉대 기질이 있다. 이게 이제 그 행태의 급진성이 있는 거예요. 분명히 정청래 대표는 급진이야. 비전이 있는 사람들은 급진적이라도 지지자들이 계속 남아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서 저는 유시민 작가가 뭐 오랜 논란 속에서도 안 무너진 거예요. 왜?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유시민 작가를 두려워해요. 소수의 한 15% 20%를 가지고 반명이 된다거나 국정의 박록을 잡는다 이러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다만 데이터 상으로는 거의 다 중도층이 움직인다고 나올 거예요. 중도층이 그리고 이게 코어는 사실 뭐 코어가 빠진다라고 이제 공장장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김호준 씨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근데 저는 이게 그럴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어는 안 빠지는 층이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추윤 갈등이 있었을 때 민주당 지지율이 28% 뭐 이때가 최저였습니다. 이때가 근데 요 층이 안 빠진다는 것만 이 사람들이 코어라는 거예요. 사실은 어떤 상황에서도 안 빠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 정도가 안 빠진다는 건데 지금 대통령 지지율은 40% 후반에서 50% 초반이에요. 빠지곤 있지만 빠진 게 뭐 코어가 빠졌다고 말할 수가 없죠. 지금 옆구리 살도 안 빠진 거예요. 지금 옆구리 살도 저는 안 빠졌다고 생각하는데 코어가 빠졌다고 하니까 제가 이상한 거죠. 그런데 진짜 코어가 빠진 건 어디냐? 국민의힘 지지층이 아주 단단하게 30%가 자리 잡고 있는데 윤석열이 18%, 17% 막 이렇게 기록을 했을 때 그건 코어가 빠진 거죠. 그건 코어가 빠진 거죠. 우린 그러진 않는다.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김어준 총수께서 이야기하는 빠지려고 하는 코어 지지층은 김호준 총수님 니잖아. 총수님이 마음 다 먹고 안 빠져나가시면은 그 빠진다고 하는 코어 지지층 안 빠져나갑니다. 요 과정에서 중요한 게 김관영 지사의 그 선거법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느냐일 겁니다. 뭐 혐의 없으면 돼버린다. 이러면은 정청래 대표가 잘못했다. 라는 여론이 더 커질 거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이게 100만 원 미만이 나올 상황이다. 그럼 정청래 대표가 과도했다. 라고 될 겁니다. 김관영 지사의 이 선거법 수사와 재판의 속도, 결과가 전당대회 영향을 저는 전북에서만큼은 충분히 미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전북이 민주당 당원이 제일 많아요.
압도적 1위예요. 만약에 우리가 정부가 한 3년쯤 지났다. 그러면 그때는 당연히 다음을 준비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예. 다음에 힘을 실어줘야 되는 시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1년차 된 정부고 그리고 앞으로 지금 일을 해야 되는 정부인데 그러면 많은 분들이 실질적으로 일을 해야 되는 곳에 힘을 실어주는 선택을 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예. 근데 우리가 지난 당대표 선거를 돌이켜보면 사실 대통령이 알고 보면 박찬대 후보에게 약간 메시지를 보냈었는데도 그렇죠. 불구하고 정청래 대표를 사람들이 선택을 했었거든요. 당원들은 예.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 당원들의 선택은 그때만 해도 정청래 대표가 이재명 대표와 같이 잘 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대통령이 보내고 있는 메시지는 뭐냐? 내가 정청래 대표와 좀 일을 하기가 좀 힘듭니다라는 메시지를 사실은 낸 거예요. 지금 현재로는 우리가 정부가 일을 잘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핵심이고 지금 정부가 일을 잘해야 다시 정권이 재창출되기 때문에 예. 대통령이 일하기 좋다고 하는 파트너 쪽에 힘을 실어줄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 항상 호남 지역의 선택을 보면서 가장 놀라운 건 뭐냐면 호남의 선택은 늘 시기에 맞는 선택을 해왔다. 전략적 선택을. 그 시기에 맞는 선택을 잘 하시는 어떤 층이기 때문에 저는 그 시기에 맞는 선택을 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민영배 시장, 그다음에 이원택 지사 두 분 다 친청에 가까운 분들입니다. 예. 물론 근데 또 이분들은 또 오랫동안 또 친명하신 분들이에요. 예, 맞습니다. 근데 그 이제 정청래 대표는 그분들에게 기대를 걸 것 같은데 예. 뭐 죄송합니다만 화장실 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이 다르잖아요. 예, 어떡하겠습니까? 정청래 대표 뜻대로 전혀 안 될 것 같아요. 그 제가 민영배 시장님이나 예. 이원택 지사하고 저도 굉장히 친해요. 예. 굉장히 친한데 이 두 분이 시작이 친명에서 시작을 해서 예. 정청래 대표가 되니까 친청에 살짝 걸친 분들일 뿐이에요. 예. 민영배 시장님은 호남에서 최초로 이재명 지지선을 하신 분이에요. 이원택 지사는 초기에 장관 물망에도 올랐던 분이에요.